혹시 그 법카 3억 9천만 원 관련하여 고발됐잖아요. 예. 혹시 조사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법화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아니요. 계속 할게요. 서강대하고 대전 MBC 압수수색 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제가 그렇잖아도 최민희 의원께서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압수수색이라고 하셔서 알아보니까 아니, 그만하세요. 압수수색이 제가 아니고 현장 점검이라고 들었습니다. 답변하세요. 예, 아니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난 1월 23일 방통위 출근해서 기자실 갔죠? 맞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내란이라는 게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하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라고 언론 선배로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언론인 선배십니까? 지금은 자연인이 아니죠. 방통위원장이죠. 네. 방통위원장이 방송사 일부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의 제어가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방통위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선배가 한 말로 들립니까? 그 정도 분간이 안 되나요? 저는 그 정도 분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도 지침이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도 않고 현명한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보도 지침 내리고 갑질한 건데 요즘은 기자들이 현명해서 그걸 그냥 걷어찬 거죠. 이게 실상입니다.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폭동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한 바 없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예, 폭동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 마다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내란에 대해서도 내란이다 아니다 언론에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언론사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말이 안 맞고 있고요. 자, 7월 31일로 한번 가봅시다. 예, 당일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제 기억에 9시에서 9시 30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취임식은 몇 시였죠? 취임식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10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1시. 11시, 예. 점심 먹고. 안건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이 타임라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거의 오전에 저희가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김태규 당시 상임위원하고 논의를 했었고 안건과 관련해서는 저희 두 상임위원이 논의한 끝에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벌써 2번 틀렸어요. 전체 회의 공지는 몇 시에 했죠? 오후 4시경으로 기억합니다. 회의 시작 시간은 5시 맞습니까? 예. 회의 끝난 시간 기억하세요? 7시 여간으로 기억하는데 7시에서 아마 7시 반 사이 정도. 6시 45분에 끝났습니다. 네, 7시 여간. 예. 그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가 몇 명이었어요? 후보자가 제 기억에 82명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들이 낸 서류 몇 페이지였나요? 그게 상당히 많았는데 결격 사유도 있었고 지원서도 있었고 1600페이지 정도? 예, 기억합니다. 이사 선임 안건이 1시간 정도 만에 처리됐더라고요. 1시간 좀 넘었습니다만, 예. 나머진 투표하는 거고. 네. 그러면 한 명당 몇 분인가요?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초스피드로. 저희가 만약에 국회에서 아까 우원식 의장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박성준 수석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국회에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3명을 국회가 가진 권한과 의무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셨더라면 상당히 많은 시간 논의가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김태규 위원 1명이었고 상당히 논의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논의 없이 투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 위반이라는 거였지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임 당일 이렇게까지 MBC, KBS 이사 선임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제 전임 위원장이었던 김홍일 위원장 때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계획이 의결이 됐었고 행정 절차로 결격 사유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7월 31일에 임명이 됐고 8월 12일에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임기 만료, 8월 31일에는 KBS 이사회 거기까지. 임기가 만료가 거기까지. 돼서 저희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기 만료 전까지 이사 선임을 못하면 방문진이 정지됩니까? 저희는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그냥 그대로 직에 앉혀둡니까? 새로운 정년 퇴직자가 있으면 신입사원을 뽑아야죠. 2인 체제에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7월 30일 날 할 필요도 없었어요. 8월 5일 날 해도 돼요. 왜 하필 7월 31일 날 했냐를 묻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니까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소송 받아들여지고 판판이 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KBS 이사 관련해서는 해임 무효 소송에서 저희 2인이 내린 처분이 합법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그 KBS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 KBS 이사도 저희가 선임했기 때문에. MBC 얘기하는데 졌잖아요. 계속 졌고 행정법원 항소심까지 MBC 이사 선임 가처분 소송 MBC가 승소했고 이사들이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방송 장악입니다. 무능하니까 방송 장악해서 점수 달라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1단계 방송 장악, 한상혁 면직입니다. 감사원, 검찰 다 동원돼서 한상혁 결국 쫓아냈어요. 한상혁 위원장 재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면직된 전임 위원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해야죠. 방통위원장 일인데 검찰이 물증을 제시 못했고 증인을 66명이나 신청했는데 증인 신문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수 조작이라더니 이제는 점수 수정으로 바꿨다고 해요. 뿐만 아닙니다. 2단계 방송 장악 PPT 한번 보시죠. 남영진, 김희철, 권태선, 김기중, 정현주, 김유진 이렇게 다 해임시켰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다 이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유진 방심위원은 해임됐다가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시고요.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졸속적으로 MBC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건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KBS 사장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MBC가 비판 언론이라 이 정권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내란 후 70일 내란 숙의 응징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정말 속이 터집니다. 친이 쿠데타, 윤석열의 인원들이 권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차근차근 내란 세력을 일소해 갈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후 대한민국은 일상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상 회복을 꿈꾸며 촛불과 응원봉을 듭니다. 애정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회와 법원이 답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말게 하라는 것, 비상계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라는 명령